고맙습니다. 아, 예.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예. 자, 오늘 무방도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아직은 코스닥 시장이 이제 1000포인트, 어제 장중에 1000포인트를 찍고 이제 연이틀 좀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은 좀 출렁거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제가 생각하는 만큼 중소형 장세가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조금은 답답하긴 한데,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만, 주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뭐 맨날 상한가 치죠 뭐. 그죠? 주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주가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안 가는 게 주식이고, 내 기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 그저께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1000포인트를 찍고, 매스컴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1000스닥 시장이 시작될 거다 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기사들을 뒤로 하고 코스닥 시장은 또 열이틀 주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 코스피 대형주들은 대형주대로 부진하지만, 또 그나마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한 강세장을 기대했었던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또다시 실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기관들은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응?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죠? 지금 현재 분위기. 이렇게 코스닥 시장 차트 쫙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그랬죠? 지난 3월 달부터 저점 찍고 올라서기 시작했던 코스닥 시장이 7월 달, 8월 달에 들어서면서 가는 둥 하다가 밀리고, 가는 둥 하다 밀리고, 가는 둥 하다 밀리는 이런 흐름이 한 3개월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한번 갔다가 눌림이 나오고 다시 가는 것처럼 하다가 또 밀리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직전 저점 앞, 여기죠. 가는 듯 하다가 밀리고, 가려고 하니까 기관들이 털고, 가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털어서 못 갔던 장세.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갈만하니까 또 외국인들이 털고, 또 갈만하니까 또 외국인 털입니다. 이미 기관들은 뭐 계속 물량을 털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 펀드 환매를 계속 요구하니까 기관들은 털 수밖에 없어요. 기관들은 올라갈 때마다 계속 텁니다. 그리고 같이 매도 강도가 강화되는 위치가 외국인이 터는 위치. 가려고 하다 외국인 터니까 또 밀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번 봤고, 여기서도 지금 두 번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죠? 근데 어땠습니까? 이때 시장은 분명히 가다 밀리고 했다가 결국엔 다시 살아났었죠?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시장이 특별하게 꺾일 만한 이유가 없다. 다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는 기관 투자가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코스닥 시장을 눌렀을 뿐이고, 또 갈만하니까 이제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면서 시장을 눌렀을 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어대면서 개인들의 매물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왔었고, 그 매물들을 받아내고 외국인들은 다시 코스닥 시장의 반등장을 또다시 이끌어낸 거예요. 이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죠?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떠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뭐 기관들은 계속 물량을 터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의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중심으로 코스피를 중심으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도망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팔고 도망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그리고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코스피는 지금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코스피 특히나 원래 코스피 지수가 여기 한 2800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딱 좋은데, 여기서 또 개인 투자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좀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많이 오른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더 안 사고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 생각지도 않았던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막 몰려오면서 뭐 2700, 2800까지 갔어도 많이 갔었던 증시인데, 개인들이 막판에 더 들면서 이만큼 더 많이 갔단 말이에요.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오버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올랐으면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000선, 1차적으로 300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과정, 내지는 아주 미미한 반등 가능성,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지금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주종을 보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3000선 지지를 받을 거로 보고 있고, 더 깊게는 290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2900까지 볼 단계는 아니고 일단 3000선까지만 봐도 돼요. 3000선 정도를 지지선으로 해서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겨우 이틀 밀렸어요. 이틀. 더군다나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그저께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장은 아닌데 한국 증시가 정말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장은 분명히 아니었었죠. 그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양봉 후에 어제 장대 음봉이 다시 세워졌죠. 어제 올라갔던 거 그대로 뱉어내고 다시 주가가 다시 제자리까지 온 겁니다. 뭐예요? 아, 이 시장은 곧바로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장이 아니다라는 게 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주 쪽은 매수하지 말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관망하시면서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반격에 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가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아직 대형주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일부 정도는 정리해서라도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으로의 반격에 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크게 갈 만한 장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갈 만한 장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이 또다시 밀려버렸죠, 여러분들. 그죠? 결국엔 뭐예요? 아, 이 시장은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조금 밀린 거구나 라는 정도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직은 3000선에 근접도 안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3000선이 깨질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밀렸던 시세는 그 전날 시세가 그냥 아무 호재도 없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밀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세 빼면 뭐예요? 그냥 제자리에서 조금 더 밀려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겨우 이틀 음봉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코스피가 저런 흐름이 나오니까 코스닥도 어제 장중에 1000포인트를 찍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다가 연이틀 밀리긴 했습니다만 겨우 이틀 음봉 나온 겁니다. 코스닥이 지금 뭐 하늘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코스닥 지수 한두 번 봅니까, 여러분들? 지수보다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큰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코스닥은 그래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잖아요. 떨어질 때도 좀 빨리 떨어지고 많이 빠지고, 밤에는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게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조금 빠지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세를 여러분들은 기대합니다만 세상에 그렇게 불공평한 주식은 없어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닥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조금 많이 밀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겨우 코스닥 지수는 이틀 정도 음봉 나온 겁니다. 이틀. 그죠? 코스닥이 무너졌습니까? 뭐 지금 뭐 아무리 짧게 본다고 하더라도 뭐 21선 무너졌어요. 21선도 안 무너졌죠. 직전 저점은 950까지 왔습니까? 950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조정 가지고도 무서워가지고 공포스러워하고 그러면 주식 못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이 정도 조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분명히 강조 드렸습니다. 신용이나 미수, 뭐 주식 스탁론, 주식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주식을 알고서 신용을 쓰고 미수 같은 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3일짜리 있잖아요. 3일짜리. 미수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인생, 주식 투자의 수명을 줄일 뿐이에요. 3일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미수 아시죠? 미수? 미수 아시죠? 자, 미수 아시는 분들 3번. 증권회사에서 3일 동안 자금 빌리는 거. 미수 아시죠? 아시는 분 3번. 3번 쳐보세요. 그죠? 미수 같은 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은 3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아시겠습니까? 주식 생명을 아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게 미수입니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하물며 그나마 신용이 괜찮다고 합니다만 신용은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하고 있고 또 은행에서 뭐 대출 받으면 그나마 괜찮다고 합니다만 또 이율 자체도 또 높죠, 여러분들. 또 신용을 쓰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진짜 말 그대로 주린임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주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미수라든가 이런 거를 쓰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 미수 같은 거 쓰지 않고 지금 장세를 보게 되면 지금 장은 여러분들 무수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겨우 이틀 조정 받은 거예요, 이틀 겨우. 그죠? 앞에서도 요 정도 조정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힘들어 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만 결국 시장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겨우 이틀 조정 받은 것이고요. 아직 직전 저점도 깨지 않았습니다. 21선 중심의 상승 기조도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잘하면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직은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장세가 또 밀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들. 어? 오늘 장이 밀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시장이 밀릴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다만 단기간에 올랐고 단기간에 오른 상태에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증시가 밀린 겁니다. 여기도 똑같죠. 시장이 단기간에 올랐고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멈추고 좀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 규모, 매도 강도가 그렇게 강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죠. 오늘 2600개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물 팔 때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팔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만 현물 쪽에서 어제 1조 9천억, 어제 6천억, 오늘 6천억, 그리고 코스닥 2천억, 1,500억 이틀 동안 현물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든 것 뿐입니다. 근데 보통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 증권시장을 떠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물을 공격적으로 팔아요. 공격적으로 먼저 팔고 나서 나중에 현물도 나중에 같이 팝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하고 현물에 대한 매도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부분들, 이런 거 감안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증시를 떠나가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왜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자꾸 물량을 털어내느냐? 증시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는 지금 이제 3만 선 정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상방도 막혀 있는 형태고, 나스닥이 그나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나스닥만 혼자 가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S&P 100 지수도 강세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탄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이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기서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백신이 공급이 되고 있죠. 백신 공급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거나, 백신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사망자 수가 감소하거나 하는 등의 기사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 새로운 백신이 등장하거나, 이런 기사들이 나와야 미국 증시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기사가 안 나오고 있죠. 저도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는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백신이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백신이 개발이 됐는데 접종 속도가 너무나 느린 겁니다. 그죠? 인류가 거의 60억, 70억 정도 인구되죠. 그 많은 인류에 대해서 백신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짜 백신이 너무나 적습니다. 접종 속도도 느려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뭐 1월 말 정도부터 뭐 백신이 들어와서 가지고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백신 접종이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권 주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대규모로 백신 접종이 좀 이루어지고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진정되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증시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런 조짐이 좀 안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어찌되었던 간에 백신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느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제는 존슨앤존슨에서도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죠. 존슨앤존슨도 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임상 3상 결과가 나서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존슨앤존슨은 접종 한 번만 그리고 정상적인 냉동 그 보관을 통해서 어? 운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급이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백신들도 계속해서 속속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되겠습니까? 금리 인상 안 되죠,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결국에 지금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도 쉽지 않은 상태고 그렇다고 급락이 나올 만한 장세도 아니다. 그럼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될 거예요?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다우 지수가 이렇게 단기 상승 후에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이런 과정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도 전체적인 장세를 보시면 시황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수가 빠지면 결국엔 좋은 종목도 나중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안 좋은 종목은 더 빠지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내용이 좋은 종목은 날아가는 것이고 기업내용이 좀 안 좋은 종목은 안 빠지거나 약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걱정하고 있듯이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장세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급등하는 장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기간주 중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코스피도 어제 그저께 급등 이후에 연이틀 동안 밀리면서 지금 당장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또 한번 확인된 겁니다. 그죠? 확인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시장은 이렇게 이제 기간주 중에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코스피가 저렇게 완만한 횡보 내지는 기간주 중에 들어갈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개별적이나마 미미한 반등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못 갈 때는요. 어떻게 가느냐. 코스닥은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처럼 정말 미미한 그런 반등 장세가 나오거나 미미한 반등이 나오거나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자체도 횡보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뭐가 움직입니까? 종목이 움직여 종목이. 그 안에서 종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선별화된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 장만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집중해라. 종목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걱정하고 있듯이 무너지거나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그런 장세는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도 지수 상승세가 멈춘 만큼 대형주 반등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도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가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제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미미하게 코스피 지수가 완만하게 반등하는 이런 반등 가능성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지수가 알게 모르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최상의 장세가 나올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이 정말 본격적으로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도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수익을 많이 못 냅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은 철저한 종목 선별 과정을 통해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수익을 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 확률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보다는 코스닥에서 승부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을 건 뭐냐?
분명하게 코스닥 지수는 그제 어제죠? 장중 1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1000포인트를 찍고 밀린 것과 찍지도 않고 밀린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00포인트를 찍었다는 얘기는 1000포인트 매물층을 확인했고요. 1000포인트 매물층이 두텁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러선 거예요. 하지만 1000포인트 가서 물량을 받아내듯이 지금 거래량이 이틀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1000포인트대에서 물량을 지금 마지막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물량들을 받아내고 나서 시장이 반격에 나설 때 코스닥 시장의 반격은 강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은 없어요. 외국인 투자들이 그동안 들어왔다가 이틀 동안 매도가 나면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시장에 그동안 많이 매수했고 단기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반발 매수라든가 모멘텀들은 분명히 더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지금 신문지장에서 천스닥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년 만에 엄청난 장세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 시대가 그냥 슉슉 안 열리죠, 여러분들. 하지만 1000포인트 시대가 안 열릴 것처럼 어제 찍고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틀 동안 안 밀리는 것처럼 못 갈 것처럼 하지만 분명하게 이 시세가 한순간에 반전되면서 신고가 인증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쉬어가더라도 약간 쉬어가는 것이고 이미 1000포인트대 물량을 받아내기 시작을 했던 만큼 이 앞에서는 1000포인트는 못 찍었었죠. 1000포인트는 못 찍었습니다만 이것도 1000포인트 부근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또 물량 받고 지금 2번 물량 받은 겁니다. 3번 물량 받고 4번 물량 받으면 받을수록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서 시세는 분명히 1000포인트를 뚫는 그런 강세가 나올 겁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 시장 누가 손합니까? 개인들이 손하죠, 개인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코스닥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LG전자가 상한가 치는 장세고, 그죠? LG전자가 상한가를 치는 그런 장세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중소형주 올라가듯이 급등하는 장세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치고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중소형주처럼 쭉쭉 뻗는 장세.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세다. 하물며 저렇게 등치가 큰 종목군들이 쭉쭉 뻗는 장세가 연출되는데 나중에 코스닥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랠리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월봉상 여러분들은 지난 2019년에 이 닷컴 장세를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안 겪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또 주린이 여러분들은 2019년 닷컴 장세를 모를 겁니다. 이때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물이라고 하시죠. 그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신기술과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하면서 인터넷 관련주, 인터넷 보안 관련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련주들, 그와 관련된 종목들, 거하면서 반도체라든가 소재주라든가 이런 첨단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1년여 기간 동안 대폭등이 나온 장세였습니다. 이때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이 결정적으로 증시 폭등 장세를 이끌어낸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시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코스피 지수의 목표가를 1300에서 1500까지 정도는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뭐 연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만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왜? 똑같아요. 무려 코스닥 시장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거의 소외되다시피 했고
이런 가운데 이번에 우리 코스닥 시장도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물결과 맞물려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결국엔 그린 뉴딜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5G라든가 자율차라든가 이런 신물물 새로운 산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산업 물결이 커지면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과거에는 화학, 자동차, 철강, 건설 이런 산업들, 인프라 산업을 통해서 글로벌 지구촌에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인프라 산업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고 그 정점에서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지금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미래지향적인 산업 섹터가 바로 코스닥 시장에 있는 것이고 이 코스닥 종목들이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대시세를 주도하는 종목이 뭐예요? 제가 주도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그 뒤를 따라서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주도 섹터 미래 산업을 볼 때는 카카오, 네이버 정도까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나머지 섹터 종목들은 뭡니까? 일부 뭐 화학주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산업 섹터에 있었던 종목들은 미래 지향성이 없죠.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다 4차 산업혁명과 다 연결된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근데 다 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다 신고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코스닥 시장의 2차전지, 코스닥 시장의 비대면 관련주들, 코스닥 시장의 자동차 관련주들,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제약주들, 일부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이들 대형주의 뒤를 따라서 시세가 터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한 이틀 조정받고 또 코스닥 종목들 잘 가다가 또 한 이틀 조정받으니까 벌써부터 막 무서워가지고 이거 뭐 주식을 해야 돼, 팔아야 돼, 던져야 돼, 일희일비하면서 하루하루 시장을 보고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늘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후에, 내일 이후에 터질 대시세를 준비하셔라 라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 시장은 코스피를 기준으로 분명히 1000포인트 정도까지 1차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1000포인트가 깨지면 2900, 28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 주변 여건들을 감안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3000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최대로 잡아봐야 지금 장세는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장세는 아주 가랑비어쩌던 이런 미미한 반등 장세. 요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저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당연히 코스피를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이 구간에서 가서 약간의 눌림 내지는 미미한 횡보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코스피가 최소한 빠지지만 않으면 코스닥은 미미한 반등장이 나올 겁니다. 왜? 최근 상승장에서 코스닥은 못 갔어요. 그리고 이미 코로나19 때 증시가 폭등을 했을 때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랬던 코스닥 시장이 이 구간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관계 제가 계속 설명드렸었죠. 코스피보다도 떨어질 때는 늦게 떨어졌다가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늦게 올라갔다 많이 올라가는 코스닥이다. 현재 코스피는 이 정도고 코스닥은 이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이 정도만 움직여도 코스닥은 탄력이 붙는 이런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은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높여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시장의 흐름,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무수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위치는 이 조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매집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는 얘기를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수하거나 공포스러워할 만한 장세가 아니고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시대를 여러분들은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비하시 바라고, 일희일비할 만한 장이 아닙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겨우 이틀 조정받았습니다. 이 정도 조정받은 걸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주식을 털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할 만한 위치도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코스닥이 살아나게 되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고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시세가 돌아가면서 폭발하는 그런 장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최소한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깨는, 주목하세요. 최소한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깨는 이런 조정이 나올 때는 그때는 경계를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를 깨지 않고 1000포인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잡으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5번부터 합니다. 5번. 예, 고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핵심.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3000포인트가 깨지기 전까지는 지수가 좀 출렁거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팔아 내지는 최소한 팔아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주도 섹터권에 있고 경쟁력이 있고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는 고민할 만한 단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부근커녕 연이틀 밀리고 나서 내일 다시 반등이 나서거나 내지는 하반 경직성 속에서 미미한 반등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매수의 기회가. 그죠?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위기 아니에요. 잡으셔야 돼요. 위기 아닙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장에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출렁거리는 장세 속에서도 수익 안 난다고 투덜거리세요.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 안 난다고 투덜거리는 분들 많죠. 주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응? 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뭐 장이 좋거나 안 좋건 맨날 수익 나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 어떤 전문가, 그 어떤 매니저하고 매매도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장에서는 일단 숨을 죽이는 겁니다. 이 조정 장세가 아무리 제가 말씀드린 이틀 정도 조정밖에 안 받은 장세라고 얘기하면서도 한 대표는 뭐합니까? 그래도 이 정도 조정을 딱 보면서 이게 진짜 조정이 본격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를 판단해야 되죠. 주식을 털고 현금을 해대는 것인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대는 것인지를 저는 엄청나게 판단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앞에서 떠들었듯이 겨우 이 정도 조정 가지고 뭘 왜 그럽니까? 라는 얘기를 했듯이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단언합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겠고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 분명히 준비하시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미국 주식 설명드렸잖아요. 빠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빠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덜 올랐어요. 덜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코스닥 종목군들의 실적 성장 가치가 월등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디램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종목들 실적 호전,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걔네들 말고 뭐예요? 얘네들은 모멘텀, 신차 모멘텀, 일시적인 호재들까지 겹치면서 얘네가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LG전자 같은 종목들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에 비하면 얘네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저평가는 종목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거의 9만 원대까지 가죠. 폭 한 16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서 퍼가 7배, 8배 되는 종목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별밤 특종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중에 K스택하고 PSK테크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K스택 같은 PSK 같은 종목은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이때입니다. 완전 바닥권에서 제가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우리 회원님들도 여기서 잡아가지고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안 죽었죠. 그런데 이 종목도 올해 2021년 실적 사상 최고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여기다가 K스택 같은 종목은 지금 퍼가 한 9배 정도 해가지고 지금 다른 반도체 관련주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저렇게 가는데 얘네가 못 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K스택이 나빠서 빠진 거예요? 아니죠. 지수가 그냥 좀 출렁거리니까 같이 한번 밀린 겁니다. 얘네도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안정이 되고 코스닥 지수만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종목들이. K스택과 PA스택을 여러분들 어제 별밤 특종에서 말씀드렸고 어버브 반도체 그 다음에 YIK도 여러분들은 언급됐습니다만 좀 답답합니다만 다 살아있죠. 실적과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 조정 장세는 여러분들이 무수하거나 공포스러워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관련주도 가다가 좀 쉬어갑니다만 어떻습니까? 견주하죠. 수소 자동차, 수소 에너지 어떻습니까? 다 조정받았죠. 얘네가 나빠서 밀립니까? 아니죠. 수소 자동차 관련주들은 바로 미래 성장 가치 2차 전기 자동차 그 이후에 이제 수소 자동차 시장이 전쟁이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를 중심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수소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풍력과 태양광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5G 관련주는 최근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 나온 기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재부 맞죠? 정통부인가요?
5G 투자에서 5G 통신망을 5G 주파수 대역을 민간 기업들한테도 개방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통신사들이 독점했던 주파수 대역을 일반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5G 시장이 도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5G 관련주가 눌리고 있는 것은 지수 탓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밀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여기다가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털어내면서 밀린 겁니다. 밀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쳐서 던져버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밀리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미래 성장 가치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됐고, 노출이 된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의도된 흔들기가 계속해서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버텨라, 무조건 기다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한대표는 5G 관련주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아직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매매 포인트라든가 매매 전략이라든가 종목 선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5G라고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잡아놓고 꼭지에 잡아놓고 묻어두고 올라가면 기다리는 그런 무모한 매매가 아니라, 매매 포인트도 잡고 종목도 선별할 수 있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코스닥 시장의 강세장이 진행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섹터들이, 이런 미래 성장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섹터는 5G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포기를 할 것인지 대비를 할 것인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한 대표는 여전히 5G 관련주들의 5G 섹터는 중장기 미래 가치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는 그런 시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5G 관련주, 5G가 아니라 코스닥이죠. 5G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 섹터의 종목들이 모두 있는 겁니다. 다만 바이오 제약주들이 시세 흐름이 조금 더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요, 앞으로 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시가총액 상위권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종목군들이 코로나19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과 관련된,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일부 시가총액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이 가고, 그러면서 같이 미래 성장성이 있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OLED 좋죠. OLED 좋고, 그리고 2차 전지, 수소, 5G,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미래 신성장주들의 동반 레이스가 나면서 코스닥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장을 저는 이끌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옆으로 기어가거나 하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당장으로도 단숨에 1000포인트를 뚫는 그런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현재의 상으로는 저는 1000포인트 돌파가 저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조정장세를 보고 너무 공포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조정장세에서 나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떤 섹터를 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걸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오늘 가다가 좀 밀린다고 무서워하면 말고, 이 조정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절대 단타 치지 마라.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장세 단타 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계속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뭐 오늘은 어제는 제가 이제 TV 방송이 있어서 제가 무방을 못했죠. 어제 그저께까지
우리 회원님들 계좌 어땠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회원님들 지금 계좌 수익 장난 아닙니다. 나오죠? 계좌 또 신고가입니다. 우리는 계좌로 얘기합니다. 계좌. 종목 한두 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한두 개 뭐 주가 올라가가지고 뭐 상한가 쳤어요. 뭐 급등했습니다. 1,000원짜리 뭐 15% 올랐습니다. 폭등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안 합니다. 오로지 계좌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야 그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한 20 종목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종목 하나가 상한가 쳐봐야,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건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계좌가 불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하고 오늘까지 장은 별로 안 좋았으니까 더 계좌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그저께까지만 해도 계좌는 분명히 우리가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 권소님 요거 제가 감독이 따르죠 여러분들. 딸내미 주식으로 돈 벌어서 세계 첫집 해야겠다. 한 대표가 보람 아닙니까? 한 대표가 갖는 보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리딩해드리는 그 보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대박 주지. 대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박이라는 단어. 우리 회원님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오늘 계좌 신고가 나온 분들 17번 다 나오죠? 수익 장난 아닙니다. 다른 방이랑 두 군데 묶고 있는데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편안하고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좌는 일단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시장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죠? 하지만 어때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장에서 무서워할 단계가 아니고 분명히 위기가 아니고 기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저께는요. 카톡방에서도 여기 이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카톡방에서도 그저께는 보여요. 카톡방에서도 무료 카톡방에서도 이분들 중에 우리 회원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만, 자 시황 덕분에 신고가 계좌 신고가 봅니다. 그죠? 계좌 신고가, 계좌 신고가, 계좌 신고가 나오죠. 한 대표가 예상하고 있는, 한 대표가 시장을 분석하는 이 내용들만 보시고 매매를 하더라도 분명히 수익이 나고요. 이제는 한 대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우리 카카오톡방, 무료 카카오톡방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별로 안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단타로 돈 못 벌어요. 돈 못 법니다. 단타 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20대 남자들 열심히 주식은 사고 파는데 수익률은 꼴찌입니다. 주시장에서는 너무 부지런하면 안 돼요. 응? 응? 아, 예, 이젠승리님. 지금 지수 꼭대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올라서 지수가 쉬어가는 과정들이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꼭대기는 어디가 꼭대기인 거예요? 우리가 미래 시세는 모르잖아요. 미래 시세는 모르다 보니까 맨날 꼭대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는 여기잖아요. 그런데 요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지금은 여기가 꼭대기인 거예요. 그죠? 주식은 여기가 꼭대기, 지금은 여기가 꼭대기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꼭대기가 높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대기 아니에요. 매수해야 될 종목은 널렸습니다. 다만 제가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뿐이에요. 절대 번개불에 콩거 먹으려고 지금 주시장에 뛰어들 생각하지 마세요.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으려고 하다가 타 죽습니다. 지금 장은 단타로 보는 장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입니다. 우리 VIP방에 오실 분들 중에서 왜 단타 종목 안 줘? 왜 매수하자마자 수익 안 나와? 라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한테 종목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종목 받아놓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종목 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매매 안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은 지수가 지금 올라서 쉬어가잖아. 쉬면서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 대형주들로 장세가 주도됐었고 그동안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서 코스닥 종목의 반격을 대비하고 있는데 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로 시장의 중심 매수세가 이동하는데 시간적인 텀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형주 올랐다고 해가 대형주 가다가 멈췄다고 해서 바로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형주들이 가다가 충분하게 오르고 나서 올라갈 만한 종목이 다 올라가고 나서 충분한 시간 텀을 주고 나중에 코스닥이 가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안반의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길목을 잡아놓고 저가 매집을 하고 좋은 종목 발굴해놓고 그렇게 좋은 종목을 길목에서 잡아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좌가 신고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몇 달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제가 보기엔 몇 달까지 걸릴까? 지금 벌써 1월 달이 지났고 이제 1월 마지막인데 저도 지금 이 시점이 코스닥 시장의 반격 시점이 거의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의 반격 시점이 조금 늦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는 저는 임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건 없고요. 그 시점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이 내일 당장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번에 1000포인트를 조만간에 1000포인트를 뚫잖아요. 본격적인 1000포인트 시대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이번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쉬었다가 될지는 그건 봐야겠습니다만 본격적인 1000포인트 시대는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1000포인트 시대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제가 TV방송에서까지 얘기했었죠. 겁도 없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게 신고가의 위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와! 코스피가 저 정도 가는 거 보니까 시장 장난 아니구나. 자금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20년 만에 최고 시세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와! 코스닥 시장이 이제 터진다. 한 대표도 코스닥 시장 터진다고 했지.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뚫어서 가는 거야.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대형주가 상한가를 치는 장인데 중소형주 하나 들어 올라가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지금 반도체 장비주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어제 방송에 나왔던 케이스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앞에서는 좀 올랐지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안 올랐죠? 지금은 안 오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쉬어가는 겁니다. 2단 반등을 위한 에너지 응집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케이스텍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나타났고 PSK테크도 마찬가지였죠. 얘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많이 오른 게 아니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종목은 2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급등하로 하이닉스가 거의 반상한가 이상의 시세를 터뜨리는 장세입니다. PSK테크하고 케이스텍이 코스닥 종목이지만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업체이긴 하지만 지들이 커봐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세가 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하란 얘기예요. 네페스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됐었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충분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터진 종목 가지고 막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직 터지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일단 터졌다가 중간에 충분하게 쉬고 있는 종목들.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반도체는 반드시 계좌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 있어야 되고 여전히 반도체는 앞으로 대장이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대장이 될 겁니다. 반도체를 따라서 두 번째 대장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삼성이 있을 때 LG화학이 시세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가기는 따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클 거로 보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는 2차 전지 매매는 쉽지 않을 겁니다. 종목 선별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중소형주 개별 종목은 갈 겁니다. 2차 전지도. 2차 전지 뒤를 따라서 어디가 갑니까? 바로 수소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수소 자동차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소 산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 수소 에너지 쪽의 종목군들의 반격도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면서 커지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서 태양광과 풍력 산업도 커질 것이고 특히나 이번만큼은 이 태양광 산업하고 풍력 산업이 예전에는 그냥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풍력과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들을 안 가졌는데 지금 전 세계가 기상 이변으로 굉장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이후에 오히려 기상에 대한 기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고 그러면서 태양광과 풍력 산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 속도가 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도 하나의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자율주행은 얘네들은 지금 그냥 자동차 부품주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는 별로 없어요. 실질적인 자율주행의 수혜가 되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5G가 되는 거예요. 5G.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5G가 근간입니다. 아무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잘 만들어 놓고 부품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디자인을 이쁘게 애플카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5G가 없으면 애플 자동차는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 자료를 제가 정리를 못해서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부에서 지금 이제 이 주파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가 독점하던 이 주파수 대역을 이제 민간 기업, 네이버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민간 기업한테도 이제 공개를 합니다. 줍니다. 통신 3사가 주파수 대역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투자를 잘 안 해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어떻게 합니까? 민간 기업들한테 할당을 해주는 것이고 민간 기업들이 5G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5G는 미래 4차 산업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근간에 대한 그러니까 IT 기계에 있어서 반도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투자가 지연이 되느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 싹 들어갔죠. 투자가 오히려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끝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일부러 눌러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개미들 물량 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5G는 받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포인트 잡기가 어렵고 지금은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얘기했던 섹터들은 다 얘기한 겁니다. 단타 치지 마라. 열심히 주식을 매매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좋은 주식을 가지고 단타를 보지 말고 대세를 줄 종목.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할 때 10% 갈 종목을 매매하지 말고 100%갈 종목을 발굴해서 100%갈 종목을 매매를 하세요. 10%갈 종목을 잠깐 단타 친다고 해서 수익이 나서 조금은 기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10% 먹으려고 하다 나중에 마이너스 20% 30% 깨지는 겁니다. 100%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매매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가장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도주 대시세를 보고 하는 매매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젊으신 20대 분들은 수익률을 꼴찌지만 어떻습니까? 40대 여자분들과 30대 여자분들 그리고 20대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차분하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타가 아니라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고, 변이 바이러스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죠?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상이 지금 당장 단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계속해서 보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면서 종목 장세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반격의 장세가 시작이 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틀 동안 코스피 지수 또 코스닥 지수 밀렸다고 해서 절대 무사하지 말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봐라.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여전히 주도 섹터입니다. 다만 이 백신 수혜주들이 조금 더디죠. 그러나 백신 들어오게 되면 반격 가능성은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분명히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단타 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가 어제 그저께까지 우리는 분명히 계좌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틀 동안 장세가 좀 출렁거려서 아쉽지만 이런 장세 한두 번 봅니까? 에? 이런 장세 한두 번 봐요? 맨날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맨날 오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올랐으면 좀 쉬고 쉬면 다시 가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20년 만에 장중이라도 1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천스닥 시대, 코스닥 시장의 1000포인트 시대는 이제 노크를 했던 만큼 이제 시작될 겁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 일부 종목은 될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무게중심은 분명히 코스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고 코스닥에서 1000포인트 시대를 준비해라. 가고 나서 손은 들지 말고 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금 현재 이 조정 장세를 여러분들은 기회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자, 7번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공부하시고 대충 들으실 거면 제 무방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만 무방 듣고 중간에 나가가지고 뭐 딴소리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 무방 끝까지 잘 들으세요. 대충 들으실 거면 제 무방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예,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도 없고요.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위기 아니고 기회라는 관점 변함이 없고요. 약간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세라는 부분들은 하는 순간에 터집니다. 하는 순간에 터지기 때문에 그 하고 터지기 직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요. 장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회원님들 편하게 쉬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MBN 골드 매니저를 사칭하는 그런 전화들이 회원님들한테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MBN 골드 매니저들은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 요구라든가 1:1 불법 영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가가지고 뭐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이런 식의 전화가 오게 되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만 생각하시고 꼭 조심하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기 아니고 기회의 관점으로 분명히 보셔라. 그리고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는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다. 어떻게? 주도주를 중심으로 대시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코스닥은 분명히 천스닥 시대가 이제 임박했다는 점에 주목하시고 만반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VIP 방송, VIP 안내 안 해드려도 되죠? 다 아실 겁니다. 위기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렸고, 가성비는 최고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만 분명히 하시고, 12월 달 투자원금 1억 기준 3천만 원 수익 난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1월 달도 지금 계속 수익은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신에 주력 종목은 아직 다 안 팔았습니다. 2월 달이나 3월 달 계좌 보시면 한번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거 분명히 알고 계시 바라고요. 자, 주도주를 중심으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관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테니까, 뭐 VIP는 뭐 필요한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세요, 다. 아셨습니까? 가고 나서 막 달려가지고 뭐 대표님 지난번에 가입할 걸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한 대표가 위기가 아니고 이건 기회입니다. 요럴 때 VIP 가입하십시오라고 할 때 하세요. 뭐 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고, 뭐 하고 싶으신 분은 하시는 건 맞는 건데, 하더라도 좀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틀 조정 받았을 때 오시면 리스크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좋은 주식을 좀 더 싼 가격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IP를 오고자 생각했던 분들은 내일 당장 오시면 되고, 그리고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 대표하고 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대시세를 노리고자 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회원님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겨우 이틀 조정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장이 죽지 않으면 종목군들은 약간의 변동성은 나오더라도 결국에 갈 종목은 다 터지게 됐습니다. 위기 아니라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카페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여러분들 포트 종목 많은 분들, 그분들은 혼자 종목 교체 못하니까 카페에다가 종목 올려놓고 바로 VIP로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